자, 그러면 이번엔 민주당 새끼들이 진행한다는 언론개혁법, 6대 언론개혁법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6가지로 쟤들보다 2가지 더 많죠.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손실 3배로 손해보상을 하게끔 하겠다. 요게 아까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건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해 보이죠. 가짜뉴스, 명예훼손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피해 당하는 입장이 만약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기사 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 같지만 남용케 되면 언론에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정부나 자본에게 언론이 송사에 휘말리면 소규모 언론일수록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권력에 견제하는 언론의 본연적 존재가치 또한 위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하니까 민주당 새끼들이 아리까리하게 씨발 자꾸 딴소리만 하고 민주당 새끼들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또다시 지적을 했다.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 4개 단체, 어이 민주당 새끼들아 장난 빨지 마라. 징벌적 손배제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 요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은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지적한 대로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욱더 부채질할 우려가 있으니까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한다. 공공 영역의 보도는 미국처럼 허위성과 악의성의 입증은 정치인과 공직자, 해당 기관의 몫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국가를 운영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국가의 의혹을 제기를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밝혀야지. 지금 이 새끼들 어떡해요? 우리가 가진 의혹을 내놔도 야, 저 새끼 대깨문이네, 저 새끼 토착배구네 이러면서 되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가짜뉴스 하면서 욕처먹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거를 바꾸자 이겁니다. 언론노조가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권은 더더욱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막 걸고 있다.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 정부 기관이 일개 시민의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을 되려 수사를 시켜버리고 소송을 걸어버리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형적인 주디 꼬매기, 말 못하게 입 막깁니다. 지금 요 새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구난방이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번 정권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냥 씨발 정치인 새끼들이, 비전문가 정치인 새끼들이 막 정하고서 지금 꼴린 대로 무작정 쪽수로 막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린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고 씨발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다 국민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딴 거 없이 그냥 막 무작정 통과시켜버린다. 왜냐? 대깨문이 뒤에서 씨발 딱 버티고 얘들은 지능이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무작정 빨아주니까 대깨문 믿고 그냥 막 통과시켜버리는 거다. 졸라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사기꾼, 투기꾼 뭐 이런 걸로 몰아버리고 악마화 해버리고 졸라 무능력한 비전문가 민주당 새끼들끼리 모여서 법을 막 돌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 막 일어나고 공수처라는 법적으로는 기존 법들과 충돌이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조직이 탄생되고, 민식이법이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피해만 키우고 정인이법 같은 거 만들어서 멀쩡한 가정 이 새끼를 납치해서 감금시키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인이법 요즘 문제 많아요. 요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하는데 그냥 신고 들어가면 무조건 애들 분리시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생이별이지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정권 새끼들은 무능한 데다가 홀라게 무식하고 포갑적인데도 백개문들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민주적인 정권으로 여기니까 홀라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죄 없는 형법에서 제외해버리고 그냥 미국처럼 민법으로만 퉁치자 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현재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새끼들은 쫄라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새끼들이니까 그냥 생각하고 또 막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능 떨어진 대깨문 같은 국민들이 졸라게 많기 때문이다. 제목만 똑같으면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굳이 여러 사람들이 위험성을 지적하는데도 그냥 묵지마로 진행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방송 탄압이라고 충분히 의심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글자로 언론 통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장 정권이 추구하는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 3배 손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내용이 없는 것은 언론 통제다. 첫 번째는 언론 통제를 위해서 한다. 죄송합니다. 요 화면을 안 넘기고 혼자 막 가버려가지고 여기부터 가도 되겠지? 자, 정정 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요거는 찬성이에요. 민주당 새끼들이 졸라게 사악하고 무능한 씹새끼들이 맞지만 적어도 한두 개는 그럴듯한 걸 끼워 넣어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크게 상관없는 건 이렇게 선심 쓰듯이 넣어주면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자, 요게 좀 위험해요. 가짜뉴스 3법에 묶어서 우선 처리를 시도했던 그 조항인데요. 이미 이 십새끼들이 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막 졸라게 활용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기사 삭제왕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넘어가면 이 기사를 그냥 검색을 안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건데, 어떤 공적인 비판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열람 차단을 해버리면은 공론화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꼴린 대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거 이미 하고 있잖아. 저 문준영이 옛날에 채용 비리 뭐 이거 터졌을 때 문준영 채용 비리 검색 안 됐다니까. 그리고 그 발언한 의원들 있죠, 안철수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 검색하면은 문준영이 채용 비리 그게 아예 검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이거 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가끔 민감한 주제는 구글로 졸라게 뒤지고 뒤져야 나온다.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거를 법제화해서 지금 꼴린 대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는 거다. 여러분, 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다른 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 통제. 언론 통제. 자, 그리고 네 번째, 언론중재위원을 증원하겠다. 자, 이거 뭔가 중재위원이 늘어나면 제목이 중재위원이니까 중재를 많이 하니까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설마 민주당 새끼들이 우리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이로운 짓거리를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골자는 이거다. 중재위는 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언론사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기관인데 강제성을 갖는 중재위다 보니까 준사법기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으로 공무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며 위원장은 정부와 상관없이 호선을 통해서 선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 요 개정안이다. 언론중재위원 증원.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었죠. 중재위는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아니한다. 이것을 문체부 소속으로 기속시켜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박아놓은 이유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중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거 완전히 씨발 정권이 언론을 쥐고 흔들겠다는 목적성이 너무도 뚜렷한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위는 언론계의 검찰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언론에 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단체의 인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서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이기에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법관, 변호사, 기자, 언론에 관한 학식이 있는 경력자로서 이 네 가지 조항 중에 법관, 변호사, 기자가 전체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43%로 낮추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라는 이상한 범주를 추가해서 29%를 더욱더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운동권 새끼들이다. 그 말은 곧 운동권 새끼들, 대깨문 시민단체들을 넣어서 지금 꼴린 대로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꼴린 대로 막 칼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대놓고 언론 장악이죠. 목적은 뭡니까? 언론 탄압이다. 자, 언론 탄압을 보기 좋게 체크할게요. 언론 탄압 기조? 혹시 요중이 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중간에 지적 주셔도 돼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최한희 선생님이 지금 또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 기사가 더욱더 파시스트, 전체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시스트가 아니라 얘들은 파시스트에도 못 미치는 파시즘이다. 전체주의라도 있잖아. 국가 전체주의. 근데 이 새끼들은 국가 전체주의가 아니라 문재인 전체주의니까 파시스트가 맞지. 그리고 이것은 독재다. 개인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독재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재다.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3번에 도돌이표 하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 그 기사를 열람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 거의 삭제를 취하겠다랑 같은 얘기죠. 요거는 무엇이냐? 댓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댓글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해도 일단 선 차단 조치, 둘째 판단, 그리고 판단이 되면 풀어주겠다. 차단 조치를 언제 동안? 30일 동안. 그러니까 댓글만으로 해당 기사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무엇이냐? 언론 통제다. 그리고 이것도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시키겠다. 여러분, 요거 방송, 요즘 뜨는 방송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누가 봐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무엇이냐? 언론 탄압이다.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언론 탄압 기조 6대 언론개혁법, 두 번째도 언론 탄압, 세 번째도 졸라게 언론 탄압, 두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는 괜찮다. 네 번째 언론중재위원 증원, 요것도 언론 탄압, 요것도 언론 탄압, 요것도 언론 탄압. 민주당은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거다. 6개 중에 5개가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다.